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진실 공방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연예계는 이른바 박나래 게이트라고 불리는 충격적인 사건의 여파로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존폐 위기와 동료 연예인들을 향한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사태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시청자들의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논란이 과거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찰 수사라는 법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 씨의 차량 내 링거 투약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행해왔던 관행적인 의료 행위들이 이제는 법의 엄격한 심판대 위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박나래 씨의 재산 압류설과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보였던 이들이 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방송의 조작된 모습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가 보여준 큰손 이미지의 이면에 매니저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고충이 있었다는 주장은 대중들로 하여금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혼자서 척척 해내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니저들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연출된 장면이었다는 폭로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의 본질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현무 씨는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경찰 수사 발표 직후 그는 자신의 진료 기록부를 전격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애매한 해명을 내놓던 다른 사례들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당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며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고 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박나래 씨의 재산 탕진설과 법원 압류 의혹, 그리고 전현무 씨의 링거 사태를 둘러싼 경찰 수사의 전말과 공개된 진료 기록부가 담고 있는 반전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9년 전의 영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전현무 씨를 향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었던 전현무 씨의 차량 내 이동 중 링거 투약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인기 연예인의 고충으로 비춰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지금의 대중들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현무 씨의 차량 내 정맥수액 투약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과거 영상은 단순한 방송 장면이 아닌 범죄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된 것입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현무 씨의 차량 내에서 링거를 처치한 성명불상의 인물과 이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의료진 없이 수액을 맞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처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대중들은 차량 이동 중에 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 수액 바늘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며 당시 병원 측의 책임과 연예계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도욱이 이번 사건이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맞물리면서 의혹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나래 씨의 팔로잉 목록에 등장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자인 주사 이모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명단에 전현무 씨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들은 연애 대상까지 수사한 공인이 이러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고, 이는 결국 경찰의 정식 수사 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경을 수사가 본격화되자마자 전현무 씨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여론의 흐름을 단숨에 뒤바꾸는 반전을 선보였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팀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당일 오후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부를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해명하는 단계를 넘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칼같이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현무 씨는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당시 만성 후두염과 인후염 등 목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현무 씨 소속사가 공개한 진료 기록 사본과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에는 2016년 1월 중순부터 말까지 그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정식 절차를 밟은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부에는 진료 일시는 물론 환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증상, 그리고 처방 내용과 병원 명칭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해당 의료 행위가 무면허업자에 의한 것이 아닌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차량 내 투약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수액 처치 이후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사전에 안내받은 지침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 뒤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 정식으로 반납했다는 사실까지 밝히며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에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죄가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9년 전의 자료까지 찾아내어 즉각 공개한 것이라며 전현무 씨의 깔끔한 대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의혹이 터지자마자 숨거나 회피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로 선을 긋는 모습이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9년 전의 행위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최근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박나래 씨의 최측근으로서 주사 이모 논란을 정말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전현무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의 정면 돌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파괴적인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적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상의 갈등을 넘어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하며 박나래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소전의 이면에는 박나래 씨 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어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박나래 씨의 자택에 어머니 명의로 된 소속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박나래 씨의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재산 탕진으로 인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때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화려한 자취생활과 막대한 수입을 가늠케 했던 그녀였기에 이러한 재산권 변동 소식은 팬들에게 큰 배신감과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벌어들인 그 막대한 자산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왜 가족 명의를 빌려 자택에 방어막을 쳐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는 과거 매니저들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나래바 주인으로서의 큰손 이미지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이 사실은 매니저들의 과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연출된 결과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식재료 구매, 심지어 조리보조와 뒷정리까지 매니저들이 도맡아야 했다는 폭로는 그녀의 법적 고소 행위와 맞물려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단순히 출연자 개인의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관찰 예능의 상징이었던 MBC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자체의 존폐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전현무 씨의 링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 폐지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중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방송을 통해 구축된 연예인의 이미지가 사실은 제작진의 무기나에 철저히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박나래 씨가 보여준 큰손 이미지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박나래 씨가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수차례 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이면에 전 매니저들의 과도한 노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나래바가 열리는 날이면 매니저들은 강원도와 과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식재료를 직접 구매해야 했으며 집안 내 조명 세팅부터 음식 준비, 서빙, 설거지, 쓰레기 정리, 그리고 귀가하는 연예인들의 택시 호출까지 모든 뒷감당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 심지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명절 음식 준비나 김장 에피소드, 그리고 동료 연예인을 위해 도시락을 만드는 장면들조차 매니저들이 전날부터 1박 2일 동안 조리보조로 투입되어 완성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박나래 씨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시청자들은 방송 조작이다, 제작진이 이를 몰랐을 일이 없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 산다 제작진 역시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가 2016년에 진료기록부를 신속하게 공개하며 경찰 수사의 칼날을 어느 정도 비껴가는 듯 보였지만 대중의 의심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응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의혹, 즉 2019년 당시의 정황이 제기되며 사건은 제2차 진실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발단은 바로 지난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터져나온 기안84의 돌발적인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당시 기안84는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며 박나래 씨가 올 한 해 프로그램을 하며 링거를 여러 번 맞으러 갔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이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전현무 형님도 링거를 맞으며 촬영을 했다고 폭로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스토킹그스 이 발언은 당시에는 바쁜 연예인들의 눈물겨운 투혼으로 포장되어 지나갔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하고 의문스러운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전현무 씨가 이번에 해명한 2016년의 기록과 기안84가 지목한 2019년의 상황은 엄연히 3년이라는 긴 시간차가 존재하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2016년의 차량 내 투약 의혹은 정식 진료기록부로 소명이 가능했을지 모르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병원 방문이 아닌 비정상적인 경로 혹은 촬영 현장 인근에서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지속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나래 씨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소위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이 2019년 당시에도 유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전현무 씨를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전현무 씨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의료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9년 전인 2016년의 자료를 찾아내 공개했듯이 그보다 훨씬 최근인 5년 전 2019년의 진료 기록 역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대중의 냉정한 판단이자 요구입니다. 대중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하필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 두 사람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링거 투혼이라는 이름 아래 의문스러운 의료 행위를 반복해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기안84가 언급한 그 링거는 과연 정식 병원의 처방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박나래 씨가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면허 업자의 손길이었을까요? 현재 경찰은 전현무 씨가 제출한 2016년도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여론은 수사의 범위를 2019년 이후로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을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연예인과 불법 의료진 사이에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혹은 전현무 씨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그가 출연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방송계의 관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무리 바쁜 스케줄과 촬영 일정이 급하다고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 행위가 현장에서 용인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특권의식이자 배중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전현무 씨는 평소 자신이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철저한 성격이라고 공언해 왔기에 만약 그가 불법적인 경로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했다면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세큐트 결국 2019년의 링거 의혹은 전현무 씨가 이번에 보여준 깔끔한 성극기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배중은 그가 다시 한번 투명하게 2019년의 기록을 공개하여 자신을 향한 2차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진료기록부 공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예계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행위의 실체가 이번 경찰 수사와 전현무 씨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 태를 종합해보면 연예계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얼마나 위태롭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박나래 씨의 재산 탕진설과 법원 압류 의혹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와 방송 이미지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을 향한 흔령 혐의 고소와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과도한 노동착취 폭로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넉넉한 큰손의 모습이 사실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진 연출된 장면이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태는 경찰 수사라는 풀업적 절차를 통해 연예계의 안전불감증과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비록 전현무 씨가 2016년에 진료기록부를 신속하게 공개하며 1차적인 의혹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9년 전의 기록은 소명되었을지라도 2019년 연예대상 당시 기안84의 발언으로 촉발된 2차 링거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19년의 행위 역시 적법한 절차였다면 2016년 자료를 공개했듯 3년 뒤의 기록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진정한 신뢰 회복의 길일 것입니다. 예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하며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해온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이를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방송사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맞이한 폐지 위기는 진정성 없는 관찰 예능이 대중의 외면을 받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이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든 이번 사태로 실추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연예계의 비정상적인 관행들도 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유명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하고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진실 추적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